안녕하세요. 이대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교육 참 어렵죠. 사람이 교육으로 되는데 사람은 교육하는 동물이죠. 공부하고 배우고 습득하고 그리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게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은 교육이 절대적입니다. 배우는 존재다. 공부하는 존재다. 공부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공부해야 먹고 살고 공부해야 우리가 발전하고 공부해야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사실 인간이 발전되기가 어렵죠. 물론 발전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옛날에 농경사회처럼 앉아서 주어진 거 농사 짓고 그리고 밭 갈고 나오는 거 먹고 자연에 나오는 그 채취를 하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굳이 교육이라는 게 크게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그런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냥 자연 그대로 그 안에서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하루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제 교육을 한다는 건 뭔가 인간이 창조적이고 뭔가 발전적이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본질의 그 부분이 고민이 있다 보니까 교육한다는 교육의 의미가 인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교육 문제가 많이 있죠. 교육을 해결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갖고 정책을 제시하고 위반을 하고 교육부 장관이 수없이 바뀌고 해도 이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사교육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교육을 해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부에 이어서 어떤 노력을 한데도 잠시뿐이고 또다시 원래적인 인간의 어떤 욕심 있죠. 욕망. 그거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죠. 그것이 사교육으로 그대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욕망을 포기해야 되는데 과연 인간 욕망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 교육이 그게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교육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만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힘든 게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거의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재앙이 다가오는, 나라에 젊은이가 없고 어린아이가 없는 그냥 노년 세대만 있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이런 사회가 이제 되다 보면 결국은 나라와 국가는 아주 힘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조 원을 퍼붓고 노력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다시 원위치보다 더 수치가 낮아지죠.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집니다. 0.7명, 8명,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갈 때 그때 애를 낳고 나오게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모델이 좀 있으면 훨씬 낫겠죠.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렵죠. 누군가 좀 앞서 선진국 중에 어떤 먼저 앞서서 이걸 실천한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고 원리를 해나가면 아마 어느 정도 해소되는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국가 중에 이제 최하의 OECD 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가장 높은 OECD 국가 중에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게 어딜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안 되죠. 한 4명 반, 뭐 4명 내지 5명 정도 되는 그 정도 아이를 낳는 평균적으로 그런 국가입니다. 아주 많이 낳죠. 참 그렇게 되면 대단한 건데 옛날에도 우리나라 4명, 5명 낳는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거는 그냥 꿈이고 그냥 다 누구 웃는 얘기죠. 요즘 4명 난다면 다들 웃게 되죠. 그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그런 걸 봅니다. 자, 어느 나라일까요?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겠지만 이스라엘은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많이 낳는 것을 지대한 목표로 삼고 국가적인 정책도 펴고 또 국민적 수준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또 이슬람권들도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 중에 하는데 거기는 좀 이제 아이를 많이 낳지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다산으로 그냥 인구 숫자로 낳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것은 못 되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를 낳지만 잘 키우는 거죠. 나름대로 잘 키우고 교육과 연관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좀 토대로 해서 또 우리나라 또 우리 전통적인 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강점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대인 교육을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왜 유대인이냐? 뭐 우리나라도 있는데 굳이 유대인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유대인이냐? 이렇게 혹자는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걸 해결한 어떤 선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델 그런 측면이죠.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 전부를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거기도 이제 한계가 있고 약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강점들 한 5천 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검증되어 있던 그 원리들을 좀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대인 교육을 한번 생각해보고 아울러 또 우리 교육을 다시 한번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으라고 봅니다. 유럽의 이제 교육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유럽의 교육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거기도 좋은 점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유대인 교육은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제 우리나라 민족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인구도 뭐 우리보다 더 못한 작은 인구고 또 많은 고난이 있고 5천 년의 역사에 어떤 역사적도 뭐 거의 비슷하고 또 아시아권에 속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면에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는 좋은 어떤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 이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각한 이런 문제가 이제 이게 다 교육의 문제거든요. 교육의 문제에서 다 시작되는 건데 이제 그걸 해결하는 어떤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좀 다시 한번 곱씹어볼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고 각자의 교육과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한국 사회와 민족과 또 여러 우리 사회들을 또 학교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